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과 3 5주차 2차 시 수업입니다. 1차 시는 우리 5주차 1차 시는 대면 수업이죠. 대면 수업이고 2차 시 수업은 이제 영상으로 만나는 수업입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문학과 3에서 슬로우 리딩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는 안도연의 연어를 가지고 합니다. 하고 우리가 안도연에 관해서 좀 기본적으로 조사를 좀 했죠, 그죠? 그래서 안도연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소망실 마을.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조사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안도연은 1981년 대구 매일신문 신춘문예 시에서 그죠? 낙동강에라는 작품으로 데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낙동강에 대한 작품도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고, 낙동강이 우리나라에서 그죠? 남과 북을 합해서는 세 번째 긴 강이고, 남한에서는 제일 긴 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4년 동아일보에서 그죠?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 당선되어서 등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전봉준의 작품도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읽어봤죠. 읽어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를 준 거 기억나시죠? 이제 전봉준이 이제 전봉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전봉준이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녹두장군 전봉준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1981년 대구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낙동강이 당선되면서 데뷔하였고,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이리중학교, 이제 이리가 옛날에 익산이었죠, 그죠?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리중학교 국어교사로 활동하며 중학교 국어 과목을 가르쳤으나 학교 측에서 정교조, 중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회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죠?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당시에는 그죠?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죠? 조금 관련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죠? 정교조 이라면 그죠? 많이 들어봤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좋은 그죠? 단체다. 어떤 사람은 또 그죠? 좋지 않는 단체다 해서 이제 의견도 조금 나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개요는 보시면 그죠? 1960년도하고 그죠? 61년에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던 교원노조 운동의 맥을 이은 민주노총 산하 교원노동조합입니다. 민주노총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모든 이제 그 노동조합을 설치하고 있는 뭐 금속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노조들이 있습니다. 자, 민주노총 산하의 교원노동조합이 입니다. 그 다음에 1989년에 법의 노조로 출범하였으나 법의 노조라는 것은 이제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이제 어떤 사적인 어떤 단체라는 이야기죠. 자,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인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합법적인 교원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원이란 말은 이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또 뭐 직원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노동자 단체이지만 국민 어감 정서를 고려해서 정교조라고 이제 서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교조라면 왠지 좀 그죠? 좀 혁신적이고 좀 이런 어떤 감이 있기 때문에 좀 쓰지 않습니다. 자, 정교조는 국제교육연맹에도 가입되어 있으며 비슷한 단체로는 한국노총 소속의 한교조, 한국교직원조합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한국교직원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 소속, 그 다음에 민주노총 소속에서 이렇게 양대한번 이루어집니다. 2013년 정부로부터 법의 노조 통보를 받고 2013년에 그죠? 다시 이제 법의 노조 통보를 받고 노동법 테두리 밖에 법의 노조가 되었으나
2020년이니까 얼마 안 되죠, 그죠? 2020년 9월 3일 대법원 판결 후 9월 4일 고용노동부의 법배노조 통보 취소 결정으로 다시 노동법상 노동조합 지위를 회복하였다. 현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함께 양대 교원단체로 공급하는 단체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전국 정교조의 주요 활동을 보시면 단체 교섭을 통한 교원의 어떤 처우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교원 차등 성과급 반납, 그러니까 교원 차등 성과급 반납 및 폐지 투쟁이죠. 이제 교원에 대해서 성과급을 좀 이렇게 차등하게 주는 데 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교사 보건 휴가 정착,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성진에서의 성차별 금지, 그 다음에 교과별 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 보편화해서 지금 거의 이제 무상급식이 이제 거의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죠. 부패사학 건절,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 개정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및 유아교육법 제정 등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교육감, 교육위원과 연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죠? 시대별 이제 해직교사 이런 것들, 우리 여기 보시니까, 그죠? 작품에서 뭡니까? 여기 작품에서 보시면은, 1985년, 우리, 그죠? 작가가, 그죠? 정교조, 정형을 했던 사실로부터 이제 해임된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그죠? 얼마만큼, 시대별 해직교사 수하고 시대별 사건들을 이제, 그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상식적으로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나무위키나 위키백과를 참고하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오시면, 그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보셨듯이, 그죠? 법의 노조가 됐다가 또는 그죠? 법의 보호를 받다가 또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아까 하는 일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진보적인 경향이 강하죠. 그죠? 이제 어떤 학교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뭡니까? 뭐 위치, 상황에 뭐 고려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외에 따로 또, 그죠? 권익을 너무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나쁘게 보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죠? 선생들이나 그 여교직원 또 남녀들 교직원 마찬가지겠죠.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그죠? 하는 주장도 이렇게 양면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그죠? 이렇게 이제 뭐 해임됐다가 다시 포기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안도현 이제 작가도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1985년 이제 해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1994년 전라북도 장수군에 있는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복직하여 고교 국어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자진 퇴임하고 전업 작가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품 수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활발하게 작업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1996년 이제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을, 그 다음에 98년에는 서울시 문학상을 이제 받았고, 그 다음 2000년에는 원광문학상, 2002년에는 노작문학상을 각각 수상을 하였습니다. 자, 이후, 그죠? 우석대학교 문해창작학과 교수로 재임하여, 결국 이제 교수로 재임하게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작가 활동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2월부로 우석대를 떠나 대학원 시절 몸담던 단국대로 부임해서 교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6월 26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 이것도 여러분들 좀 말을 들어봤지만, 그죠? 좀 조사가 필요한 말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16종 중학교 교과서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도정환 의원의 시와 산문들을 모두 빼라고 권고하였는데 그때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현역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작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 저는 더욱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정책 행위를 했으므로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앞으로 실릴 예정인 저희 작품 모두를 추방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죠? 진보적인 경향이 좀 강한 이제 작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작품이나 또 이런 뭡니까? 트위터의 글로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13년 초에 현 정부에 대한 반대로 절필을 선언하게 됩니다. 대선이 끝난 직후 검찰의 소환을 받았는데 본인의 생각에 따르면 아무리 생각해도 야당을 지지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 이런 환경에서 시를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뭡니까 작가지만은 또 정치 쪽에도 그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좀 정치성 경향 있는 작가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개요는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를 연구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흔히 많이들 우리가 그냥 평가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별칭으로는 교과평 또는 교평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문 표기로는 참고죠. KIC 해서 그죠? 카이스라고 이렇게 KIC 해서 카이스라고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자,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www.kais.re.kr을 하시면은 여기에 접속해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그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육 계통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그죠? 교육 계통에 종사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수능 모의 평가를 출제하는 것 정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육 평가를 하면 교평은 그러면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여러분들 거의 다 한번 그죠? 쳐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 모의 평가를 출제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또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정작 뭡니까?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곳이며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검정하는 그죠? 업무도 맡고 있고 출판사에서 집필한 교과서는 이곳에서 심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일반 학교에 사용하는 교과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사용하는 교과서 있죠. 그 검정 교과서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집필을 하는 사람을 정해서 집필하고 그 다음에 이 교평원에서 그죠? 검정해서 학교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평가, 국가고시 같은 평가 있죠. 우리 대부분 국가고시에 대해서도 수능과 연합 학력평가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여러분들 뭐 요즘 검정고시가 그죠 초등학교부터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에서 그죠 일반 우리가 뭡니까 일반 우리 고등학교 교육 체계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지 않아도 바깥에서 자기가 공부를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그죠 이렇게 단계를 그죠 밟아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비평준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험, 흔히 임용고사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3대에 가시면은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선생님들 있죠. 이 선생님들이 이제 보는 시험이 이제 임용고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임용고시라 불리는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계시험도 이곳에서 이제 출제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그죠?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지방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뭐 공통과목 및 교육행정직 선택과목에 한해서 여기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그죠? LET라는 법학적성시험, MET, DT, OMET에서 그죠? 의치의학 교육 입문검사도 문제 출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PT라는 PT죠. 약학대학
인문 자격 시험도,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 있죠. 여러분들 이제 역사 할 때 한국어 능력 시험 치죠. 그 다음에 전문 연구요원 선발 시험 등도 출제 관리를 위탁받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세분화 시켰어, 그죠? 2010년부터 평가원의 LET 출제 관리 권한을 횟수, 그죠? 평가원. 그 다음에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에서는 직접 출제하는 것으로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기존에서 이제 요 교평원에서 다 했는데 이제 좀 전문화 시켜서 이렇게, 그죠? 하고, 그 다음에 MET, DT는 의치학교육 인문검사협의회에서, 그 다음에 PT도 한국약학교육협의회에서, 그죠? 따로따로 이관이 되었어, 그죠? 현재는 평가원에서 이런 시험을 출제하지 않고 전문화시켜서 각 기관별로 내려보내서 시험을 출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그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그죠? 뭐 나무위키라는 백과사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조해서, 그죠?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위에 뭡니까? 여기 놓으면 보시면, 그죠? 도정환 국회의원도 나오죠. 그 도정환 국회의원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을 아마 들어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여기서, 그죠? 도정환 국회의원의 조사도, 그죠? 한번 각자 해보시면 좋겠죠.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은 도정 국회의원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뭐 몇 대 국회의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슬로우 리딩을 통해서, 그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관련 인물들, 사건들 또는 뭡니까? 기관들을 이렇게 조사해 봄으로써 여러분들 상식도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조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6페이지 보시면 1919년 10월 7일 황석영 들어보셨죠? 그죠? 공지영 작가 등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자, 이게 문제가 좀 많죠? 여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법무부 장관 했지만 금방 이렇게 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름만 일단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수를 촉구하는 2019 작가 선언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죠? 안도현 작가는 좀 뭡니까? 그 민주당 쪽의 어떤 에 가까운 어떤 정치적 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 달인가 두 달 금방 했죠. 법무부 장관 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금방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동생에게 강남의 빌딩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문자가 공개되어 비난을 받자 자신도 강남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로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러한 꿈을 꾸는 것조차 허용될 수 없는 거냐며 정기신 교수를 옹호하는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보통 국민의 정서하고는 조금 안 맞긴 안 맞습니다. 그죠? 자, 이때 이제 진중근이 나오죠. 진중근, 그는 이제 비평가죠. 그죠? 옛날 동양대 교수인데 지금은, 그죠? 대학 교수면서 비평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그래도 논리적인 비평가죠. 그러니까, 어느 뭡니까? 정당에 이렇게 치우치기보다는 그래도, 여당이지, 야당이지, 민주당이지, 국민의힘이든 간에, 그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뭐, 이럴 때는, 그죠? 과감히 비판하는. 그러니까, 중립적 비판가라고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진중권 전 교수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 좋겠죠. 전 교수는 이에 대해서 연탄재에 밟지 말라는 시를 쓴, 연탄재라는 것은 우리가 뭐랬죠? 서민을 대표하는 소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연탄재를 밟지 말라는 시를 쓴 안도현 시인이 이제는 연탄재를 본 적도 없을 강남 사모님을 위해서 노래한다며 자신의 칼럼에서 비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잖아. 그죠? 자기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그죠? 이런 어떤 뭡니까? 목소리가 됐었죠. 됐는데 이제 입장이 바뀐 입장에서 이제 계속 옹호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입장 차가 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안도현 작가가 처음에는 연탄재라는 사실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제 서민을 대표하는 또 서민의 어떤 애환을 대표하는 어떤 시를 또는 작품을 많이 발표했는데 갑자기 그죠? 이제 강남 소유 빌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이제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이제 받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볼 작품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6페이지에서는, 그죠? 진중권 이제 비평가에 대한 조사가 좀 있어야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조사를 하려면 지금 현존하는 인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그 핸드폰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죠?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글을 많이 남기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시고, 이 인물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 생각을 가지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이제 들어갑니다. 7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2020년 초 안도현 교수는 이제 진주를 떠나 고향인 이제 예천군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 2020년 2월에 안도현 교수 송별회에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깜짝 방문하는 등 안 교수를 기억하는 전북인들이 이제 많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17일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던 부분이죠.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공동 발표한 건여선, 김용택, 박민규, 그 다음에 장성남, 하성란, 한민복, 정기영 등 작가 654명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색하시면은 이 작가 이름이 다 나옵니다. 공명성명서에 이제 공수처를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슈들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슈들이죠, 그죠? 공수처. 이제 검찰 권력이 아마 너무 세다 보니까, 그죠? 그걸 어떤 막을 수 있는 뭐 단체가 필요하다고 그래 하는 거죠. 뭐 누구나가, 그죠? 설립에 대해서, 그죠? 공감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영화나 또 TV를 보시면 이 검찰들이 항상 나온다 아닙니까? 나올 때 이 검찰 권력이 뭡니까? 거의 막강하다는 걸 누구나 느끼죠. 느끼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그 뭡니까? 또 다른 이제, 그죠?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차피 대통령이, 그죠? 지정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또 다른 권력이 된다 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그죠? 정립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은 이제, 그죠? 사표서를 냈죠. 사표서를 내고 지금 이제 대통령 뭡니까? 그 지지도가 그 1순위 올라가는 분위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이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안도현 작가가, 그죠? 거의 뭡니까? 민주당 지금 여당 형태죠. 민주당 형태의 어떤 정치적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죠? 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앞에 가기 전에, 그죠? 여기 대해서 한번 공수처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공수처. 자, 제가 이제 공수처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기 앞서가지고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이유 조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 댓글들 몇 가지 조사를 해서, 그죠? 어떤 청원자의 글을 제가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글을 읽어보시면 이제 자기의 생각이, 그죠? 여기서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시면 되고 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이제 또 긍정적인 측면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읽어보고 검찰 권력 해체가 그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검찰 권력은 선으로 가는 것인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인가죠. 그렇지 않다면 왜 필요한가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검찰권의 태동은 그 뿌리가 인권보호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법이 이렇게 생겨졌기 처음에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세시대 지방수령이 정권을 행사하는 시절에 인권이 말살되기 일쑤였고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권력에 의해서 학대받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한다. 즉 검사는 행정 권력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자행되는 권력의 인권 학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검찰 제도는 일제시대에 도입되었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 등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보적 기관이다. 맞죠? 그죠? 일제시대 때는 독립군 때려잡는 기관이었고, 군사정권 때는 민주열사 탄압하는 기관이었고, 지금은 광분수사로 생사람 잡는 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자, 요거는 뭡니까? 뭐 때에 따라서 그죠? 저도 뭐 다르니까 뭐 의견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갖다 그죠?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함으로써 뭡니까? 뭐 속도라든지 뭐 일관성에 대해서는 좀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요걸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이런 면도 있는 거죠. 지난주 몇 가지 이슈가 있었다. 하나는 피리수첩이다. 거기서 여러분 피리수첩에 문제가 된 거 아마 여러분들 아마 보실 줄로 압니다. 안 보셨으면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또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의 검찰을 덮찰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짜 범인은 덮어버리고 진실도 조직의 이익에 해가 되면 덮어버리는 엉뚱한 사람을 덮치어 얼토당토 않는 얘기로 죄를 덮어 씌우는 덮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뭐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검찰은 덮찰로 발전하고 있었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조국을 잡기 위해 지난 3개월 강분 수사했다. 사상 유례 없는 수사인력 수사기관이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랬죠. 자, 7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헤아리기가 힘든 사람들을 참고인 명목으로 불러들여 조사했다 한다. 엊그제 조건이 구속되었다. 조국의 동생이다. 그랬죠. 요거 조금 몇 달 된 겁니다. 조건을 잡기 위해 그의 지인과 지인의 지인 70여 명을 참고인 명목으로 수사했다. 대단히 수사가 이루어졌죠. 조선 총독부의 학정이 울고 가겠다. 전두환, 박정희 정보 사찰 조직이 단식할 정도의 무지막지한 수사권을 발동하고 있다. 조국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라면 온 나라를 이잡듯이 해지겠다는 것이겠다. 나는 솔직히 공수처를 반대했다. 처음에 이제 다 이렇게 반대했죠. 쓸데없는 공무원을 늘리기요. 그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이쪽이죠. 비대해진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바꾸겠다. 검찰은 선이 아니다. 검찰은 최소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조폭에 비교되지 않는 무자비한 보복을 자행하는 기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죠? 이것도 뭐가 됩니까? 지금 이 글 쓴 사람이 어떤 입장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죠? 여기서 비판하면 되죠. 나는 그렇지 않다. 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견제장치 없는 검찰권을 살인 변기요 학정의 도구일 뿐임을 이제야 절실히 느끼고 있다. 검찰권이 특정한 세력과 편먹고 반대편을 탄압하는데 강분하는데도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오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수사의 그죠 뭡니까 뭐 동일성 또는 뭔가 시기 어떤 빠른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지만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대해서 그죠 물론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해 타선이 맞아 떨어진 언론은 사리 분별력을 상실하고 검찰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현상은 참 슬프다. 검찰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청원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아프다. 그죠? 이 조국이 그죠? 그 사람 이름 조국이 아니고 우리 조국이겠죠. 내 가슴이 아프다. 검찰 권력 안뿌리가 깊다. 당장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진짜 슬프다. 맨날 며칠 앓다 누웠다. 다시금 마음속 깊이 되새겨본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우리 시대의 과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폐지에 가까운 혁파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검찰이 국민인권보호의 틀에서 1mm라도 벗어난다면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검찰 존립 목적이기 때문이다. 수사는 경찰이, 공소는 검찰이, 공수처는 고위직을 그죠 감시하는 그죠 시스템 개혁 결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조금 그죠 공수처 얘기 말이 나오죠. 공수처가 뭐길래 또 그죠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수처에 대한 조사를 한번 조금씩 보겠습니다. 고위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 그러는데 공수처 그죠?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9년에 통과했습니다. 20년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가 되었습니다. 2월 10일에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소속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이 발족하고 법 시행과 함께 출범 예정이었으나 출범이 지연됐습니다. 이후 12월 10일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해당 개정안이 12월 1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1년 지금이죠. 1월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과 함께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죠? 2021년 1월 21일 날에 출범이 돼서 그죠?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안도현은 그죠? 이 공수처의 설치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 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적극 좀 알아봐야 될 내용이 이제 그죠? 공수처에 대한 어떤 그 설치에 대해서 그죠? 어떤 기준을 좀 잡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죠? 검찰 권력 해체에 대한 이유 조사인데 여기에도 그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정립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죠? 생각을 좀 정립해야지 그죠? 어떤 뭡니까? 어떤 곳에 투표를 하든 정치에 대해서 그죠? 뭔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공수처까지 7페이지까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7페이지까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5주차 그죠? 1차치 수업 때 이제 만나서 할 때는 앞에 그죠? 했던 거 그 발표했던 내용들 있죠. 조사했던 내용들 좀 발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여러분 작품에 대해서 그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